네. 두 번째 키워드 돌아온 이입니다. 돌아온 이 누굴까요? 기사 같이 보시죠. 국회 돌아온 이재명 통합 민생 투트랙 비명계와 동거 택할 듯. 네. 이재명 대표 단식하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오늘 35일째입니다. 35일째인 오늘 이제 국회로 복귀합니다. 복귀하면 첫 일성이 대체 무엇일 것이냐? 예, 모두에 지금 이목이 쏠려 있죠. 이재명 대표 무슨 얘기를 할지 권칠승 대변인이 살짝 좀 힌트를 줬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예, 뭐 당무 복귀하시면 이제 최고위원회 복귀인 거죠. 최고위원회 복귀하시면은 우선 이제 당의 단합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 하실 거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민생에 좀 더 유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독려하실 걸로 예상됩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부터 관련된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언론인들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민생과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지금 권 대변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없는 최고위 자리에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뭔가 이 통합이랑 반대되는 메시지도 같이 내놓긴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이 무엇이냐 더더욱 좀 주목이 되는 건데, 김성원 의원님. 네. 오늘 이재명 대표 직접 최고위에 나와서 주재하면서 이런 이 반대되는 통합과 반대되는 역행하는 메시지들을 일거에 좀 정리를 하는 겁니까? 예, 잠시 후 9시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시작이 될 텐데요. 네. 큰 키워드는 저도 민생과 통합. 저는 통합보다는 단결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민생은 꺼져가는 지금 경제 부실을 살리는 네. 추경까지도 강조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좀 해봅니다. 그리고 통합보다 단결이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 과거 가결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단은 그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 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당에서 이견이 있거나 혹은 당의 단합을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례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징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경고를 본인은 안 하시겠지만 네. 최고위라든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는 그런 메시지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생과 단결 단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네. 외교, 요새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외교적인 면에서 네. 굉장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균형 실리 외교를 강조하는 메시지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통합보다는 단결에 대해서 좀 말을 하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통합과 단결은 다르다라는 거, 좀 결이 다르다. 단결, 일단 우리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실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해당 행위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재명 가결파 문제부터 매듭 짓는다. 가결파 문제부터 매듭 짓는다. 오늘 복귀를 하면 지난 체포동의안 이 가결표를 던진 요 문제부터 매듭을 짓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당장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불거진 일명 가결파 징계 문제에 대한 판단부터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판단을 내놓는다는 건 가타부타 어쨌거나 결론을 좀 진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런데 요 기사 말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가결파 징계 일단 묻고 가나, 이 내부 통합 메시지 낼 듯. 통합이라고 단어가 확실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건 김승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통합이란 이 메시지를 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선 가결파 징계 일단 묻고 가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주원규 위원님, 네. 이게 지금 일단이냐 완결인 것이냐,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 오늘 일단 묻고 가는 겁니까? 매듭을 짓는 겁니까?
일단 묶고 가는 쪽에 좀 무게중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일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윤리심판은 그 당 청원 징계, 가결표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심판은 회부를 하지 않는 가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네.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일단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결표 의원들에 대해서 이거를 윤리위로 내보낸다는 것 자체는 가결표 의원들이 해당 행위를 했다라는 거를 용인하시는 행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용인하는 것으로 보이게 될 때에는 아까 네. 김승호 의원님 말씀처럼 단결인데 좀 협소한 단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거를 해당 행위로 인식하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은 총선 체제까지는 이러한 통합의 어떤 비전으로 범진보 세력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프레임을 짜려고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조금 더 우리한테 소구력 있게 다가오려면은 국민들에게 요번에 지명직 최고위원의 어떤 인선, 그러니까 인선을 어떻게 친명파로 다 포진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 좀 중요한 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뭐 단합, 통합의 의지가 있는지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를 임명하느냐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일단 잠시 뒤 한 30분 정도 남았죠. 이 30분 정도 뒤에 오전 9시부터 민주당 최고위가 이재명 대표 주재로 열립니다. 여기에서 지금 쭉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얘기가 어떻게 실제로 이 대표 입을 통해서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복귀란 얘기는 사실 예고가 됐었죠. 예고가 됐는데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손내민 김기현, 진영 이념 넘어 민생협치회담 갖자라고 김기현 대표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여야 대표 민생협치회담을 개최하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시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은 풀고 신뢰는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 복귀 하루 전에 김기현 대표, 여야 대표 민생협치회담을 갖자. 형식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라고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월요일 딱 오전 9시에 최고위 열고 민생을 딱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선수를 뺏긴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김승원 의원님.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의 이 제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예전부터도 꾸준히 김기현 대표에게 민생과 관련된 회의를 하자, 네. 회담하자라고 제의를 했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 민주당은 공개된 장소에서 그리고 의제에 대한 제한 없이 토론이라든가 간담회 형식으로 하자는 거였고 또 국민이 이제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였는데 네. 거기에서 좀 이렇게 이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못 해오고 있다가 네. 어쨌건 김기현 대표께서 제안을 하셨으니까 저희는 그런 회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면 윤 대통령까지 같이 네. 하는 그런 거대 회담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셋이 같이. 네네네 그런 제안을 하실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이제 이념을 넘어서 민생으로 가자 그랬는데 네. 대통령께서 지금 이념 문제를 정리를 하셨는가 그거는 좀 고민입니다. 아직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 또 보도에 의하면 우당 이회영 선생 그 흉상까지 옮긴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아직 이런 이념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글쎄요 이 민생에 관한 그런 그 협치가 과연 완벽하게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 이 두 사람 다 만날 것 같다. 근데 더 원하는 바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같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입장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홍석준 의원님. 네.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이 셋의 회담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은 꽤 어떤 때보다 지금 높아졌다고 좀 생각을 높아졌다.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국민의 삶이 뭐 대내외 경제 환경 여건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인식은 공유하고 있고 이런 네. 어떤 어려운 환경, 국민의 어떤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정치권의 역할,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이제 공통점이기 때문에 어떤 때보다 회담의 어떤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자꾸 이 회담을 하면서 자꾸 형식을 자꾸 이제 조건으로 걸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김기현 대표가 뭐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한 몇 달 전에도 벌써 네.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김성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공개적으로 하고 마치 이걸 뭐 TV 토론 내지는 뭐 이런 어떤 형식으로 자꾸 이제 하려고 이제 해서 뭐 이렇게 안 맞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저는 형식을 떠나서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런 어떤 여야 간에 대표 간에 뭐 그 대통령이 참석하든 안 하든 간에 만남을 해서 정말 그 어려운 어떤 환경, 어려운 민생을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일단 두 대표 다 만나자라는 입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저희 자료 영상 보셨나요? 이재명 대표, 김기현 대표 양쪽에서 옆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사였었던 것 같아요. 옆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로 그 모습. 예, 바로 저 모습입니다. 표정도 밝고요.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바로 저 모습. 저 모습이 그대로 이 회담으로 오로지 민생만 생각하는 여야 회담으로 좀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